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신우진입니다. 가슴 성형을 앞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형물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모양과 소재의 특징,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라운드한 모양, 그러니까 이 좌우가 위아래가 다 대칭적인 모양으로 있는 라운드 보형물이 있고요. 양쪽이 대칭적인 게 아니고 한쪽이 더 불룩하고 나머지는 좀 들어가 있는 이런 거 이제 물방울 보형물이 되겠고요. 이 감촉이 아주 부드러운 걸 우리가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훨씬 까끌까끌하게 거친 표면이 되어 있는 거를 텍스처 타입의 보형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텍스처 타입의 보형물이면서 라운드가 되겠고, 이 경우는 텍스처 타입의 보형물인데 물방울 모양의 보형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제 스무스 보형물과 텍스처 보형물 사이에 마이크로 텍스처라고 그래서 그 거친 표면의 정도나 돌기가 훨씬 더 미세해서 어떤 두 개 그 표면의 한 중간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제일 많이 쓰였던 보형물인데요. 촉감이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감촉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자연스러운 장점이 있었는데, 이 피막과 보형물 사이에 공간을 좀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다 보니까 구형 구축의 발생 빈도가 오히려 조금 더 높아지는, 구형 구축이 제일 어떻게 보면 가슴 수술하고 가슴 모양이 딱딱하게 되고 변하고 이런 거니까, 이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표면이 좀 거칠거칠한 텍스처 보형물을 만들게 됐죠. 우리 조직과 보형물 사이에 이런 거친 표면 틈새로 조직들이 자라 들어와서 피막과 보형물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사이에 어떤 공간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막이 두꺼워지는 구형 구축의 발생 가능성이 훨씬 더 좀 낮아지는, 스무스 타입에 비해서 만져보면 어떻죠? 확실히 촉감이 좀 단단하고, 사실 가슴 성형을 받는 분들이 가슴이 커지고 싶어서 받는데 이제 마르거나 피부가 얇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큰 보형물을 넣을 경우에 근육이 다 커버할 수 없는 부위가 있는데 피부가 이렇게 울어 보이는 리플링 현상이라고 하는 발생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단점이 또 있게 됩니다. 그런 라운드 타입도 있었던 반면에 물방울 보형물이라고 해서 좀 더 가슴 모양 같잖아요. 가슴이 작으면서 너무 가슴 모양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런 가슴 모양을 만들어주는 보형물이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정말 남자처럼 아주 밋밋한 가슴이라던가 유두 유륜부터 가슴 밑선까지의 거리가 너무 짧아서 그냥 일반적인 라운드 보형물을 넣을 경우에는 왠지 운동선수 같은, 남자 가슴 같은 모양이 날 경우에는 유두 유륜부터 밑선까지 길이를 좀 확보해주고 여기를 좀 이렇게 팽창시켜서 풍만하게 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또 이제 약간 처진 그런 느낌 있는 보형물에도 효과가 있죠. 보형물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전이되든 모양이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가서 틀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모양이 안 좋아지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이 되겠는데요. 이런 스무스 보형물에 비해서 이제 돌기가 있는 건데 만져보면 알겠지만 훨씬 부드럽습니다. 이런 텍스처 보형물에 비해서. 그래서 촉감 면에서도 좀 우월하고, 누워있을 때 모양과 서있을 때는 약간 더 이렇게 물방울 모양 비슷하게 아래쪽이 좀 풍부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가슴 안에다가 이 보형물을 이제 삽입하는 겁니다. 대흉근을 기준으로 해서 겨드랑이 쪽을 절개해서 들어가느냐, 유방의 밑선을 통해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유륜 주변을 절개를 통해서 들어가느냐 하는 방법을 정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바깥에 피부가 있고 유선 조직이 있고 대흉근이 있게 되는데, 유선 조직과 대흉근 사이, 즉 유선 아래로 들어가느냐, 대흉근 아래 근육 하로 들어가느냐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근육 아래로 보형물을 이제 넣게 되는데 일정 부위는 이제 근육을 트게 되기 때문에 근육이 없어지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근육 아래로 보형물을 넣었지만 여기에 있는 보형물은 이제 근육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유선 아래에 있는 보형물이 되는 거죠. 근데 가슴 밑에 좀 처짐이 심한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근육과 유선 사이를 박리를 하게 되면 이 근육이 위로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육 아래로 보형물을 넣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근육
이게 커버하지 않는 곳이 늘어나요. 우리가 이거를 이중평면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체형이라던가 내 피부의 탄성이라던가 내 가슴의 형태라던가 이런 거를 좀 먼저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어떤 보형물을 넣는 것이 자기한테 맞을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크기의 보형물을 넣는 것이 좋을지는 상담을 거쳐서 적합한 보형물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